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중요합니다. 종 모양 한 번씩만 딱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운 5일인가요? 아주 긴 추석 연휴였었는데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우리는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의 희망을 가지고 탄핵의 진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요 무조건 뇌물죄를 성립시켜야 된다. 이건 노무현 탄핵 때 이 기각 사유였고 또 그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부터 검찰의 조작 날조의 기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라. 아니 엮을 사람을 엮어야죠. 청렴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뇌물죄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을 엮다 보니까 조작 날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막 밀어붙이고 조작 날조로 그냥 공소장을 적고 그거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언론사들도 그걸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이 조작 날조가 마치 사실인 양 전 국민이 아직까지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017년 10월 13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고요. 재판부는 오후 4시로 예정된 홍남기의 증인신문이 취소되었음을 고지했습니다. 홍남기 이자는 아시다시피 기회주의자죠. 이 정권에 빌붙었다가 저 정권에 빌붙었다가 정체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아무튼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던 이 홍남기는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 문건들의 입수 과정과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이었습니다. 이자가 이걸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충성을 다해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도 나중에 탈탈탈 털어서 그냥 싹 보내버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날 증인신문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영장 발부건으로 재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0월 14일과 15일은 휴일이고 16일이 월요일인데 이날 자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날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둬놓을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뜹니다.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기사였고요. 당연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별건 수사로 추가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거를 역적 김세훈이가 발부해 준 거고요. 완전히 불법이죠.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사건은 최서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검찰에서 석 달, 특검에서 석 달 등 총 합의 6달에 걸쳐서 관련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요 사건만 별건으로 싹 빼놨던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불법적으로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윤석열이 떠드는 거 보세요.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중간도 못 갈 사람이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을 곤충으로 보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은 2016년 2월경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안종범에게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으면서 비롯됐고, 이 서류 봉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준 것도 아니고요.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사실은 최태원의 검찰 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거짓말했다가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로 끌려가지. 자, 진실을 말해도 끌려갈 것 같아요. 자, 최태원은 이 서류 봉투를 그룹의 부회장인 김영태에게 주었고요. 김영태는 박영춘 전무에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또 서류 봉투 속에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과 WK라는 회사 소개 자료, WK에서 추진한다라는 가이드러너 연구 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유망주들을 발굴해 해외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그런 문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WK 저거 고영태, 박헌영 이건 사쿠라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마디로 이 사쿠라 회사 등에서 돈을 뜯어먹기 위한 사기극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 마냥 그렇게 조작, 날조한 것이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SK그룹의 전무 박영춘은 이 분야에서 베테랑이었는데 사기 베테랑이 아니라 이 경제 이런 쪽에. 자, 이런 박영춘 전무에 의해서 사기꾼들의 계략에 제동이 걸립니다. 박영춘은 K스포츠재단에서 보낸 자금 요청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지만 일단 그룹의 회장이었던 최태원의 지시였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미팅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정현식은 박헌영을 데리고 SK그룹 본사를 찾아왔고요. 미팅이 시작되자 정현식은 본인이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밖에 안 되는 박헌영에게 설명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박헌영, 이 사기꾼이 사업 제안서 작성자였기 때문이고요. 박헌영은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 용역비 4억 원을 WK에 입금해달라. 맡겨놓은 거 뭐냐, 이 자식이. 가이드러너 양성학교 설립비로 36억 원을 지원해달라.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비가 각각 100만 유로씩 들므로 총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로 바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요금한 금액의 합계가 바로 89억 원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돈 맡겨놨는지 참 진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 돈 맡겨놨냐? 자, 이것들 죄다 한국 최대 운동선수였죠? 자, 친구들끼리, 동창들끼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데 1등 공신을 한 자들입니다. 어찌됐든 이 분야의 베테랑인 SK 박영춘 전무의 반응이 싸늘했다라는 겁니다. 박영춘 전무는 갖고 온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자금 지원을 받겠다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비를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 비덱사로 바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한 뒤에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업 제안서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이 박영춘 전무는 이 깜도 안 되는 박헌영은 배제해버리고 정현식과 단둘이 만납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박영춘 전무는 청와대 뜻이냐? 대통령 뜻이 맞느냐? 라고 확인 시도를 하자 정현식은 즉답을 피해버렸고 얼마 후 정현식은 박영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포기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더라도 완전히 사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검찰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SK그룹에 89억의 뇌물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진실이고요. 어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요구한 정황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과 안종범과의 관계인데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정현식을 지도한 교수가 바로 안종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과 사제지간임을 숨겼고요. 이 또한 검찰 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기 전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8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안종범과 무려 114회나 통화를 했고요. 뭐 사겨? 뭐야? 아무튼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안종범과 54회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현식은 2016년 1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딱 6개월간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자진해서 사임을 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개 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도 수상합니다.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직을 그만둔 뒤에 자기 휴대폰에 남아있던 재단의 흔적, 즉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그리고 K스포츠재단 과장인 박헌영과의 통화한 내역, 자신의 일정표 등등등 모조리 삭제를 해버렸던 겁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안종범은 검찰 조사에서 이딴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SK그룹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89억 자금 지원이 중단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 건의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시건방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서는 또 말이 틀리죠. 당연히 이게 진실이죠. 안종범에게 SK그룹의 자료를 주라던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겠지만 어딜 봐서 어dim에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SK 채태원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사실이 이런데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채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언론도 검찰의 이런 조작 날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 국민은 이게 사실인 양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뇌물을 받으면 뒷구녕으로 받지 저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 재단 출연금을 받아서 무슨 뇌물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애초부터 되질 않아요. 자, 이 사건의 진실은 안종범도 안종범이지만 사기꾼 일당들, 그러니까 한국체육대학 동기들, 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등등 자신들의 주종목인, 그러니까 펜싱 선수 출신인 고영태,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노승일, 테니스의 박헌영, 등등등 이것들이 SK그룹에 요구한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비 명목에 300만 유로, 하나로 약 40억 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에요. 89억 원의 거의 절반이니까.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돈인데 이런 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엮은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결론적으로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요. 박영춘 전무의 강직한 자세와 지혜로운 처신에 의해서 사기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사기 미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엮는 이 검찰, 이것들이 검찰이냐고요? 그러려고 공부했니? 자, K스포츠재단 박헌영 이자가 얼마나 대범하고 웃긴 자인지를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자는 롯데그룹의 70억 뇌물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 사건은 롯데가 박헌영의 요청에 따라 70억 원을 입금시켰다가 입금 직후에 바로 전액을 돌려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70억을 반환한 실무자가 바로 이 박헌영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 박헌영이 반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또 우리 동네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를 매수하려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작업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라고 했다. 연말까지 매각 협의가 어려워 급히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때 검사가 박헌영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술인은 대한체육회 부지 매입 문제를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박헌영이 하는 말. 담당자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스가. 당시 박헌영이 작성한 사업 기획안에 의하면요. 대한체육회 부지는 평당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만 800만 원이었고요. K스포츠재단에서 확보하겠다라는 그 부지의 평수가 무려 1628평이었어요.
그렇다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거의 50억인데 그럼 100억이 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큰 사업에 거래를 한 사람을 모른다? 넌 누구? 유령하고 했니? 벽에다 줬니? 구멍 뚫어놓고? 아이 웃긴 놈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검사가 이런 박헌영을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검찰과 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현재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형 집행 정지라도 빨리 석방을 시키란 말이야. 상식적인 건데 니네들은 비상식이라서 아직까지도 감옥에 5년째 그냥 아우. 저는 이런 걸 못 봅니다. 끝까지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하루하루 거침없이 거짓 없는 진실된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